55쪽 바로 앞에 복희씨 64개 방위도 해가지고 원방도가 있는데요. 책이 없는 분들은 아마 이걸로 찾으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이 책에. 아, 복사본 책이 없다고요? 예, 복사본 책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 이 책 저 뒤편에다 하나 붙여놨으니까 여기 아마 여러분들 책 75쪽 내지는 76쪽에 여기에 있을 겁니다. 복희시 선천 64개 방원도라고 거기는 이름을 붙여놨고요. 책에는 복희 64개 방위라고만 붙여놨는데, 자, 일단 그 책은 64개니까 우리가 선천 8개 방위도에서 요 위치만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일건천이 되니까요. 일건천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일정 8의 법칙에서 이태태, 그 다음에 삼리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되겠어요? 진꾀가 나오겠죠? 진꾀에 이렇게 해서 쭉 나가서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는 건가요? 진꾀 그러면은 일건천, 그 다음에 이태태 이런 방식으로 쭉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간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밑에는 이쪽은 전부 다 양양으로 될 것이고, 여기는 천풍국괴, 그러니까 중지곤괴로부터 시작을 해서 중지곤괴로부터 시작해서, 아니 중지곤괴가 아니지, 거기 시작이 되니까 일건천부터 시작되니까 중지곤괴로 시작되니까 여기는 밑에서부터 불어나가니까 여기서 천풍국괴가 되겠죠.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일건천, 그 다음에 이태태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옆에 보면은 천풍국괴에 나오면은 태풍대과 이런 식으로 순서가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 관계를 쭉 보시면 되고, 그 순서가 죄송해요. 여기서 잘못 쭉 이렇게 나가다 일건천부터 시작해서 이태태, 그리고 그 다음에 이태태로 해서 일건천, 이태태, 삼리화 이렇게 쭉 가고, 그 다음에 삼리화로부터 해서 건곤감리 이렇게 순서대로 그죠? 일건천, 이태태 쭉 가고, 그 다음에 사진뇌 해서 이게 뇌개가 들어가는 거죠. 뇌개가 들어가서 일건천부터 시작해서 이태태, 삼리화, 사진뇌,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순서가.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갑니다. 위에서부터 일정 8의 법칙에서 일건천, 이태태, 삼리화, 사진뇌, 오손풍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이제 음이 이렇게 해서 음이 늘어나가는 거니까 바람기 오손풍에서 일건천, 이태태, 삼리화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그러면 산지박괴가 되겠죠. 맨 마지막이 삼리화 사진 칠간산이 되겠죠. 칠간산이 되고 마지막 그 지로 해서 이렇게 쭉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건곤이 딱 옆으로 서는 것이 되고요. 어쨌든 요걸 염두에 두시고 원방도 쭉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53쪽에 있는 거 여러분들 책으로 표현하면 75쪽에 있는 것인데, 맨 처음에 뭐냐면은 보시면은 일건천에서 중천 건괴가 되겠죠. 요 책에 75쪽, 6쪽 여러분들 책 여기 있는 거 글자가 되게 작아서 안 보일 거예요. 되게 작아서 안 보일 텐데 찾으시면 보면은 맨 위에 보면은 천건이 돼 있죠. 건으로 해서 왼쪽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천건이 되고, 그 다음에 택천쾌가 되겠죠. 그 다음에 화천대유, 그 다음에 뇌천대장, 그 다음에 풍천소축, 그 다음에 수천수가 돼야 됩니다. 혹시 거의 오타, 이 책 자체가 오타도 가끔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산천대축 해가지고 쭉 내려가서, 자, 그 다음에 일정 8회 다 하고 나면은 뭐예요? 천택리괴 나오죠? 9번째, 그죠? 천택리괴로 해서 쭉 내려가가지고 다 된 것이 지택님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쭉 가서 이제 그 다음에 불괴가 나오죠. 그 밑에. 그래서 맨 처음에 하늘괴니까 천화동인괴로 해가지고 불괴가 다 되는 것이 지화명의괴가 되죠. 찾으셨나요? 지화명의괴. 그럼 지화명의괴 다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사진뇌니까 뇌괴가 밑으로 돼서 먼저 하늘괴부터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천례무망괴 해가지고 나중에
지뢰, 복괴로 해서 이제 양은 다 마칩니다. 그러면 왼쪽은 아래가 전부 다 양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양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잘 보면은 저 위에서부터 양이 3개가 2개가 되고, 2개가 붙어 있던 것이 하나가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양 하나만 남죠. 그죠? 왼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그 다음에 다시 쭉 올라가서 중천 건괴 옆으로 보면은 뭐예요? 천풍국괴가 나오죠. 바로 옆에 맨 위에. 그죠? 천풍국괴에서 쭉 보면 다 음인데 거기도 또 틀린 게 나 있죠. 여기도 고쳐졌는지, 그 그림은 다 고쳐진 거고, 그 다음에 천풍국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태풍대곽괴로 해서 쭉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풍정괴가 되죠. 여러분들 혹시 책 갖고 계신 분들은 책은 이 글 틀립니다. 안 계시면 다행입니다. 혹시 이 책에 여기는 좀 잘못되어 있고, 어쨌든 쭉 가서 밑에 그 다음에 바람괴가 다 되는 것은 지풍승괴가 되겠죠. 그죠? 왜 땅괴로 끝나야 되니까. 그리고 지풍승괴 끝나면은 오선풍 육감수가 되니까, 육감수에서 위에 보면은 천수송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지수 사괴가 나오겠죠. 저 옆으로 가면은 서쪽으로 가면 지수 사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육감수가 다 되면 칠간산이 나오죠. 이건 선천 순서니까 칠간산이 나오면 역시 맨 위에 하늘괴부터 붙으니까 천산 돈괴로부터 시작을 해서 쭉 가서 지산 겸괴로 맞출 겁니다. 지산 겸으로 해서 맞춰지고, 지산 겸 맞춰지면은 그 다음에 팔곤지에서 천지 비괴로 시작해서 쭉 내려가서 중지 곤으로 해서 맞춰지죠. 그래서 오른쪽은 자, 음이 역시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아래가 전부 다 음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희시의 선천 64궤도를 보면 아래쪽은 전부 다 양이 되고, 그죠? 오른쪽은 전부 다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걸 놓고, 그 다음에 가운데 보면은 방도가 있죠. 네모난 그림이 있는데, 자, 위에 둥글다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이루어지는 그 천지의 운행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도의 그 운행을 동그랗게 피워놓고, 천도의 운행 속에서 하늘의 기운이 땅 속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방도의 가장 뭐예요? 서북 쪽이죠. 서북 쪽이 건괴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건괴로 이루어지면서 그 아래쪽은 하늘의 양기운이 들어온다라고 했으니까 일정 8회 법칙에서 가장 아래줄은 말하여 건괴로 되어 있죠. 그죠? 건괴로 쭉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택괴로 이루어져 있고, 세 번째 줄은 불괴로 이루어져 있고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땅이 이렇게 들어서는 거죠. 그래서 서남 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지 곤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자, 선천팔괴로 이렇게 쭉 보자면은, 자, 이렇게 해서 서북 건방으로 지극히 어두운 곳으로 양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일건천 해가지고 가장 서북 쪽에 있는 건괴가 있고, 자, 대각선으로 해서 쭉 나가보세요. 대각선으로 동남방 쪽으로 쭉 가다 보면 그 대각선 위에 두 번째 이태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대각선으로 해서 삼류, 다시 말해 여기 서북쪽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나가는 거, 방원 네모에서, 그죠? 네모에서 하면 중천 건괴가 되고 이쪽으로 가기까지 쭉 요 상황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가운데로 쭉 대각선이 일건천, 이태태, 삼류와 사진의 오선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로 끝나죠. 서남 쪽에서. 그래서 요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또 그 동북쪽이 지천 택괴가 되는 거죠. 그죠? 동북쪽이 지천 택괴가 되면은 저 서남쪽은 완전히 반대괴가 되죠. 천지 비괴 이렇게 해서 하늘과 땅이 그 사유에서 이렇게 같이 만난다라고 하는 거. 이제 요걸 가지고 쭉 설명할 거니까 기본적인 그림을 머릿속에다 넣어 주시고요. 55쪽 보겠습니다. 자, 55쪽에 보면 우는이라고 하는, 우리가 조금 전에 그 본 원방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 오른쪽은 복희사도니, 복희사도가 뭐예요? 복희사도. 오른쪽에 있는 복희의 사도는 그 설이, 기설이, 개추로 소시라. 다
소강절에서 나온 것이라. 아까 복희의 이 그림, 네 가지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공자가 개사전과 설계전에다 쓰신 말씀을 두고 바로 소강절이 다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라 라고 표현했는데 뭐가 나왔어요? 지금까지 복희? 네? 하도수 나왔었죠? 8개. 저 앞에서부터 쭉 나온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복희시에 바로 8개 차서도 있었죠.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일건천 이태 때 삼리와 사진내 해가지고 작은 책에는 참 보였겠군요. 복희 차서도라고 하는 것 어디가 나오니? 잠깐만 보자. 그림으로 보자면은 자 복희 자 40쪽에면 복희 8개 차서지 도가 나오죠. 됐나요? 본책 40쪽. 본책 40쪽에 복희 8개 차서지 도가 하나 있죠. 그것이 하나. 그 다음에 43쪽 복희 8개 방위지 도가 있습니다. 찾으셨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원도와 방도죠. 64개 원도와 방도. 그 두 개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죠. 조금 전에 봤던 요 그림. 조금 여러분들 75쪽에 있었던 거. 그러니까 자 복희 사도라고 하는 것은 자 복희 8개 차서지 도. 정확하게 보면 8개 복희 8개 차서지 도. 그 다음에 복희 8개 방위지 도. 그 다음에 복희 64개 4개 원도. 64개 방위도 가운데서 그죠? 방위 원도 이렇게 보면 되겠죠? 방위 원도. 그 다음에 64개 도. 그림도 짱. 64개 방도. 이렇게 되는 거죠. 원도, 방도 지금 한꺼번에 두 개 있는 거. 이것이 지금 여기 글자 내용에 나오는 복희의 사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 공부했는데 안 찍어주면 몰라요. 복희 사도. 하도지수는 복희가 천문을 보고 괴가 아니니까 지금 이거 사도라고 하는 것은 천문을 보고 그린 그림이 되고 그거는 하도수가 되고요. 하도가 되고 여기는 그 8괴를 가지고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8개 차서도 방위도 64개 차서 원도 그 다음에 그 방도 이렇게 되겠죠. 방. 자, 이것은 그 설명이 다 소씨에게서 나왔으니 복희씨가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런 거 다 그렸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설명에서 이치를 쭉 따져서 소씨가 했는데 개 소씨 득지 이지 재정지하고 그러면은 자 이지재 정지가 되는데요. 자 이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천재가 툭 튀어나와서 이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주역의 도맥사를 지금 표현하는 거, 항맥사를 지금 여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소강절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눈 번쩍 떠가지고 아 이거다라고 이렇게 냈느냐?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그 소씨는 소강절은 득지 이지재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지재가 되고 정지라고 하는 것은 자입니다. 그렇죠? 그 이지재 정지에게서 얻었고 다 이 사람들 주역의 그 궤도에 대해서 그 굉장히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변괴 그 반대도라고 하는 것을 그린 분인데요. 변괴 반대도 그린 사람을 그 다음에 그 정지는 자를 가지고 얘기했죠. 이지재라고 하는 정지는 득지 목수 백장하고 자 목수인 백장 목수가 이름이 되고요. 송나라 때 역시 학자입니다. 백장은 바로 목수의 자입니다. 목수 백장에게서 얻었고 그러면 백장도 지가 혼자 만들었냐?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백장은 득지 화산 희 선생하고 그죠? 희 선생에서 얻었고 그 다음에 희 선생의 희 선생과 그 다음에
진단 도남자 하니, 그죠? 진단입니다. 진단이 여기서는 이름이 되고, 그 다음에 도남은 그 뭐죠? 자가 되는 거죠. 잠깐. 희 선생의 이름이죠. 아까 우리 희 선생의 이름이 화산, 그죠? 득지 화산희 선생. 화산희 선생의 이름이, 그죠? 우리가 흔히 저 화산에서 사는데 당시 이름에 희라 이렇게 불렀고,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진단입니다. 진단이 되고 자가 뭐냐 도남이라. 이렇게 길게 써놓은 건 왜 그러겠어요? 이 사람이 주역사에 그 갖고 있는 그 위치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희라고 하는 것은 송나라 태조가 내린 시호입니다. 옛사람들은 군주로부터 시호를 받으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죠. 그래서 화산에 사는 희 선생인 바로 누구냐면 진단 도남에게서, 그죠? 도남에게서 얻었으니 소위 선천지 학이라. 이것이 바로 선천의 학이 유래된 근거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차도원포는 이 그림에서 조금 전에 본 그 원방도의 그림 가운데에서 둥글게 베풀어진 그 그림은 건진 오중하고, 건괴는 오중에서 다하고, 그죠? 건괴는 지금 오중이니까 여기가 12대로 표현하면 오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중에서 건괴는 다하고, 그러니까 양이 조금씩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다했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곤괴는 바로 뭐죠? 바로 여기죠. 그럼 곤괴는 어디에서 다했겠어요? 고는 진자중하고, 그죠? 자중에서 다했고 야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진묘중하고, 그 다음에 이괴는 묘중에서 다하였다 그랬으니까 이괴 묘중이라 라고 하는 것은 중래 진괴가 이렇게 나오겠죠. 중래 진괴가 이괴가 묘중에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다 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묘중은 지금 이게 이괴를 다 하는 것은 이괴 마지막은 뭐가 되겠어요? 지화 명의괴가 되겠죠. 지화 명의괴가 바로 이제 묘중에서 다 하고, 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지금 64개니까 64개를 8개로 8개 아니 68이 아니라 12대가 되니까 12대니까 얼마씩 나누면 되나요? 방위가 5, 25 이렇게 되나요? 40하고 36하고 역시 계속 5.3 얼마씩 이렇게 나누겠죠. 각도가 그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64개가 이 속에다 다 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8개가 들어가니까 요 와중에 다 들어가니까 오중이다 묘중이다 그러면 여기에 여기까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묘중에서 다 했고, 그 다음에 감괴는이니까 당연히 유중에서 다 했고 이렇게 표현되겠죠. 정방으로 쭉 나타나니까 그 가운데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감진유중하니, 감중유중은 하니요. 감괴는 유방 속에서, 그죠? 다 하였으니 양생어 자중하고. 그래 가만히 보니까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순음인가 그랬더니 우리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은 순음인가 했더니 여기서 뭐예요? 양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양은 어디서 나오는? 양은 음 속에서 나오고, 다시 말해서 모든 자식은 또 이렇게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뭐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두운 속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오중하고, 그래서 오중에서 다하고, 그러니까 양이 그 가장 극이 되는 오중 가운데에서 다하고, 오중이다라고 하는 딱 정확하게 여기다라는 게 아니죠. 실제 건괴다 그러면 우리가 건이다 양이면 여기서 양이 되는 거죠. 양이 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방 가운데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기양생, 기양은 제남하고, 그 양은 어디가 하고, 중간에 뭐 빼먹었어도 뭐 이거, 그래, 양은 자중에서 나오고, 오중에서 다 하고, 음은 오중에서 생하고, 천풍국기를 표현하는 거죠. 오중에서 나오고, 그거 자중하니, 예, 자중에서 다 하니, 그 양은 제남하니, 그 양은 남쪽에 있고, 그 음은, 제남하고, 그 음은 제북하니, 그죠? 그 음은 북에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원도에서, 원도는 이렇고 방포자는 이라고 하는 것은 네모난 그림이 되는 거죠. 서북방에 아까 건괴가 있고 저 동남방에 곤괴가 있는 것. 그러니까 네모로 베풀어진 것은 건시어 서북하고가 됐죠. 건괴는 서북방에서 시작되고 곤진어 동남하니, 곤은 동남방에서 다하니 그 양은 제북하고 북쪽에 있고 그 음은 제남이라. 차 이자는, 이 두 가지는 음양 대대지 순이, 바로 음양이 서로 간에 마주하는 그 수가 되는 것이니, 원어 외자는 원을, 그죠? 저 바깥에 한 것은 위양이요, 바로 양이 되는 것이고, 방어 중자는 가운데, 네모가 가운데 한 것은 바로 음이 되니, 원이라고 하는 것은 동이 위천이요, 움직이면서 하늘이 되고, 방자는 정이 위지 자라, 그죠? 방이라라고 하는 것은 네모나면서도 땅이 되느니라. 그래서 그냥 천지 자연의 상을 원방도 개념으로 표현했고, 그래서 양을 바깥으로. 그럼 선생님은 하도는 양이라고 하는 걸 음을 안으로 두었는데요. 이거는 생성의 원리에서 땅을 놓고만 보자면은 양이 하늘로 땅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천지를 그냥 그대로 드러나 놓고 있는 걸 보는 거죠. 우리 땅을 감싸고 있는 건 하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깥으로 두는 것이고, 그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땅에서 이렇게 읽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양이 바깥이고 음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항상, 왜냐면 양 속에 음이 있고 음 속에 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각각 이치를 두고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이라라고 하는 것은 네모나면서도 땅이 되더라. 이치를 놓고 보면, 그래서 천지, 인, 삼재 다 똑같다 그랬죠? 다 이치로 놓고 보자면 어느 하나가 하나를 버려서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순수한 수로만 표현하자면 360, 360, 360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해서 표현한다면, 부록의 소자왈, 태극, 기, 분해, 태극이 이미 나누어짐에 양이 입이라, 양이가 세워졌느니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중간 가운데 하나, 둘, 셋, 네 개 문장인데, 이에 대해서 지금 주자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 밑에 주자왈, 차하, 사, 절은, 그래, 태극은 이미 나누어져 양이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절이라 그랬었는데, 그 다음 첫 번째 줄이 뭐냐면은 조금 중간 것이 봅니다. 양상유요, 음하고 음하교, 양이 사상생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에 가면 양교어 음하고 음교어 양이 생천지지 사상하고 강교어 유하고 강유어 8강에서 어쨌든 그 생지지 사상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팔괴상탕에서 라고 하는 요 내용까지인가요? 그 네 문장이죠. 그 네 문장은 통론 복희 64개 원도 그 복희의 64개의 원도를 통괄적으로, 그죠? 다 통하여서 논한 것이고, 그죠? 다 한꺼번에 논한 것이고, 차 1절은 지금 여기서 나오는 태극은 태극 기 분의 양이 입이라라고 하는 이 1절은 이 제1효의 언이라, 바로 제1효를 가지고 제1효를 일효로서 말한 것이라 그랬죠. 양이가 나왔으니까 이제 비로소 효가 하나 나온 것이라. 좌일기의 양이요. 자, 왼쪽에 하나의 홀이 양이 되고 오른쪽에 일로의 음이 되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원방도를 가지고 표현한 거죠. 원방도의 왼쪽은 전부 다 뭐가 돼요? 양이 되는 거죠. 원도에서 왼쪽은 전부 다가 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좌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왼쪽은 기수, 그죠? 콜이 되면 양이 되고, 오른쪽에 이우, 그죠? 일우니까 한 개가 두 개가 된 것은 바로 음이 되니, 소위 양이자해라, 이른바 양이라는 것이라. 금차 일기위 좌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일기가 왼쪽이 되면서 36개 지하니, 그죠? 왼쪽에 일기가 하나의 음이 64개니까 딱 쪼개면 어떻게 돼요? 64개 가운데 반은 뭐예요? 양 32개가 되는 거죠.
반은 음이면서 3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성운동 쪽에서 뭐라 그래요? 옛날에 주로 남성 위주로 가다 보니까 야 세상의 반은 여자야. 요즘은 남자야 그러시거든요. 세상의 반은 여자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다 이겁니다. 지극히 자연한 이치라라는 거죠. 그리고 또 초효 일로 그죠? 초효가 그가 음이 되는 거 일루라고 표현한 것은 두 개니까 그죠? 한 짝 형태로 되니까 그러니까 초효가 자 음이 되는 것은 역시 좀 음이 되면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몇 개? 32개가 되느니라 그랬죠? 32개치라. 그 다음에 초효는 내이 그 누변하여 그저 거듭거듭 변하면서 쌓여서 거듭거듭 변하면서 나뉘어지니 비본즉 유차 64 단예라. 그저 본래 그저 본래에 나아가서 이렇게 64개의 계단을 이룬 것은 아니고 그죠? 계단을 이룬 것이 아니고 이루어질 뿐만 아니니라 이루어질 것이니라. 점차 누변해 가지고서는 이렇게 쭉 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이것이 64개의 단계가 되는 것은 아니니라. 나중도 뒤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 계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나온 순서는 이렇게 되고 주역 64개는 또 다른 방식으로 돌아가니까요. 그 다음에 양상교 음하고 양이 위에서 음과 사귀고 음하교 양 음은 아래에서 양과 사귀면서 사상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양 위에서 음이 사귀고 음이 아래에서 사귀면서 그죠? 사상 그러니까 태양과 태양과 이쪽에서 양에서는 양이 양 한 번 사귀고 음 한 번 사귀고 그 다음에 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아래에서 양 한 번 사귀고 음 한 번 사귀고 하는 요 내용을 그렇게 표현한 내용이죠. 사귀어서 사상이 생겨나느니라 그랬고 주자가 또 이 1절에 대해서 자 소강절이 선생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주자가 다시 한 번씩 설명합니다. 차 1절은 이 1절은 이 1절은 제1효 그죠? 제1효로서 제1효를 가지고서 생 제2효 그죠? 두 번째 제2효를 낳는 것을 말함이라. 제2효의 언냐니 양하지 반하고 그죠? 양이 아래에서 반하고 상교 그죠? 위로는 음과 사귀고 그 다음에 상지 반즉 생음 그래서 만약에 위에서 음을 사귀면은 위에 반인즉 음을 낳고 그죠? 음을 낳으니 음을 낳느니라.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중 제2호는 일기 이름 하여서 바로 소양이 되고 그래서 이 아까 소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이렇게 사귀면서 요 자체가 소양은 일기 이름 소양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일단 이것이 하나 소양이 되고 음이 나오니까 음에서 맞나요? 64개 반은 양의 하지 반 양이 아래에 반이 되고 그 다음에 상교 위에서 음과 사귀고 위로는 음과 사귀고 그 다음에 상지 반즉 그래서 위는 생음하고 음을 낳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제2호의 일기일루 그죠? 다시 말해 양 한 번, 음 한 번이 되면서 소양이 되고 태음이 되고 맞죠? 한 번이 되면서 소양이 되고 태음이 되느니라. 그 다음에 위에서 소양 태음 그 다음 위에서 음이 상지판 위에서 반이 되고 그 다음에 아래로 그 다음에 양과 사귀고 그 다음에 아래의 반인즉 그러면은 아래의 반인 양중 속에서 나오고 아까 음중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구나. 양중 속에서 나오니 제2호의 일기 이름이 또 어떻게 되느냐 위 태양이 되고 소음이 되는 것이라 그죠? 이른바 이것이 양이생 사상이라 라고 하는 것이니라. 자 지금 사상 나오는 관계를 그냥 아래 위로 사귀는 관계로 다시 표현한 거죠. 그래서 태양은 일기 그죠? 하나의 홀 양효에다가 금위 분
좌상, 그죠? 왼쪽 위에서, 그 다음에 왼쪽 위로 바로 몇 개가 되느냐면은 16개가 되겠죠. 그럼 왜냐면은 왜 16개가 되냐면은 지금 요걸 가지고 설명하는 거니까 건괴가 닿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택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2효, 그죠? 이 두 개의 양효가 이렇게 되는 건 건괴 8개, 지천 택괴를 중심으로 8개니까 16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6개는 밑에 두 개가 뭐예요? 양효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말로 표현하면 어렵고 눈으로 보면 간단한데 자꾸 훈련해야 되고 그래서 16 아까 16이 어디로 갔느냐. 소양상이 방이 되고 하반이 되니까 소양생중하고 16이 되고 16을 내가 잊어버렸네. 어디쯤 가는지. 16 몇 번째 줄이죠? 아까 제가 한 칸을 더 넘어 뛰었구나. 그 해서 아래에 16개 16개가 되는 것이고 좌하 그죠? 왼쪽 아래는 바로 16개가 되고 그 다음에 제2효가 소양태음인 경우 그죠? 소양태음이다 그러면은 아래가 다 음이 되는 거죠. 그 나누는 것 역시 마찬가지가 되고 그래서 초효의 그 두 번째 초효의 2효 또한 역시 나뉘어서 바로 4개씩 나눠지고 어쨌든 초효에서도 이렇게 해서 만약에 사상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양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거의 전체적인 내용은 자 태양이라라고 해서 밑에 2개씩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전부 다 몇 효예요? 16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음이라라고 해서 다시 소음이다 그러면 밑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밑에 2개가 이렇게 되는 것도 몇 개예요? 16개. 그 다음에 소양이라라고 하는 건 이렇게 나오는 건 몇 개? 16개. 그 다음에 태음이라라고 하는 건 16개 하면 다 합하면 역시 64개. 그냥 간단한 거 쭉 표현한 내용입니다.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자 다시 그 다음에 뭐 얘기냐면은 거기 양교어 음하고 중간 글자입니다. 양이 음과 사귀고 음교어 양 음이 양을 사귀어서 생천지사상하고 그저 하늘에 사상을 내고 그러니까 사상을 내다 일월성시인 개념으로 표현한 거죠. 강교어 유하고 그 다음에 강이 유와 사귀고 유교어 강 유가 강을 사귀어서 지지사상이라 그죠. 땅의 사상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은 공자가 저 설계전에서 표현한 겁니다. 입천지지도 천지의 도를 세워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음녀 양이라 그죠? 음과 양이라 표현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입지지도 땅의 도를 세워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강과 유라 그죠? 강녀 유라 표현했고 그 다음에 입인지도 사람의 도를 세워서 인과 의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제 요 설명을 공자가 설명하신 이 설계전의 이 말씀 설계전 제1장에 나올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설계전 제1장이 아니라 제2장 여러분들 책으로 57쪽에 보면은요 57쪽에 보면 찾으셨나요? 작은 책자 우리가 요 주역 비교본인데 57쪽 작은 책 57쪽 설계전 제2장에 보면은 석자의 성인지 자격냐는 그죠 옛날에 성인께서 역을 지으신 것은 장이 순 성명지리니 장차 성명의 이치의 순함으로써 성명의 이치의 순에서 한 것이니 순한 것으로 한 것이니 옛날에 성명이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다 성품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받은 그 명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연한 그 성명의 이치에 바로 이치를 따른 것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순한 것이니 그래서 이럴까 뭐 성인이 어거지로 아까 지역역색 지혜를 경영해서 힘으로 찾은 것이 아니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명의 이치를 그대로 따른 것이니 그리고 앞으로 또 그렇게 따르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니 이 입천지지 도활 그래서 이로써 하늘의 도를 세워서 뭐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음녀 양이요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입지지도활, 땅에 도를 세워서 유여 강이요, 유와 강이라 표현했고, 입인지도활, 인여의니, 사람의 도를 세워서 인과 의라 했으니 겸삼재의 양지라. 그래서 이 삼재를 겸하여서 두 가지로 나눈 것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천지인 삼재가 되는데 하나만 가지고 표현되니까 이거 자체가 자 하늘로 표현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주역의 괴를 긋기 전에는 이 획을 긋기 전에는 그냥 음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나와서 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는 이거는 강이요, 이거는 유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형상이 땅에서 드러났으니까. 그러면 하늘의 음양과 땅의 강유의 이 모습을 보고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인의를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속에다가 여기다가 괴사를 달고 효사를 달면서 전부 다 인의의 개념으로 설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이제 하늘의 도를 가지고 원형이정이라라는 개념으로 표현했고, 공자는 이제 주석을 다루면서 자, 인의의 개념으로 이제 두루 표현을 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주역에서 본받을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지자연의 이치를 바탕으로 해서 바로 인륜의 법도를 세우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류, 그러니까 뭐 하늘의 그 음양이라고 하는 것, 땅의 강류라고 하는 것이 따로 섞여져 있는 것,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혼재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사상이라 표현할 때는 뭘로 표현한다? 음양 개념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 땅의 사상으로 표현한다 그럴 때는 뭘로 표현한다? 강류로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강절 같은 경우는 태양, 태음, 그 다음에 그 태유, 그 다음에 태강 이런 방식으로 이름 붙이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이고, 그래서 주자왈 거기 55쪽을 보면은 주자왈 차 1절은 제2호 생 제3효 원이라, 그러니까 제2효를 가지고 지금 제3효를 생하는 것인데, 자, 양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되고 음이라고 하는 것은 태음이 되는데, 강위 소양, 그죠? 그래서 태음이 되고, 강에는 또 뭐가 있냐면 강은 또 소양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음이 있고, 그래서 태양의 아래의 반이 바로 태음의 위와 태양의 아래의 반이 교 태음지 상, 반즉 태음의 위, 그러니까 음과 사귀면은 생태음지 중하고 태음 가운데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3효의 일기일루, 그죠? 3효 가운데 일양과 일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달리 표현 기우라고 하는 건 이것이 위 바로 뭐가 된다? 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간이 되고 곤이 되고. 왜냐면 음에서 태음에서 양 하나, 태음에서 한 번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내용 쭉 설명한 것이고, 그다음에 태음지 상의 반이 태양의 그 아래의 반과 사귀면 그러면은 생태양 중에, 그죠? 태양 가운데서 나오니 제3효의 일기 이루가 바로 뭐가 되느냐? 건이 되고 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건이 되고 그 다음에 위에 태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소양지 상에 그죠? 반이 밑에 소양의 아래에 반과 새기면은 소음 가운데에서 나오는데 제3효의 일기 이루가 바로 이괴가 되고 진괴가 되고, 쭉 그 내용이죠. 소음지 상의 반이 저 소양의 아래의 반과 사귀면은 즉 생소양이 중, 그죠? 소양 가운데서 나오니 제3효의 일기 이루가 바로 손괴가 되고 감괴가 되고, 읽으면서 머릿속에 괴는 항상 들어와야 됩니다. 하느니라. 차소이, 이것이 사상생 8괴라, 사상에서 바로 8괴를 내는 것이라. 건괴 일기, 그죠? 건괴는 바로 하나의 양이니 금분이 8괴지 제3효하고 지금 8괴의 제3효가 되고 하나가, 그 다음에 곤괴 이루는 금분이 8괴의 제2효가 되어서 그 다음에 제2효의 8괴의 제2효 곤괴 일루 하나의 음이 나뉘어져서 8괴의 제2효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와 같으니 초효 2효의 사상과 그 다음에
이것이 나누어져서 금분. 그러니까 초효 이호는 사상은 두 개 효니까. 그리고 이것이 나누어져서 그 다음에 팔이 되느니라. 건태, 감, 곤이라고 하는 것은 건태, 감, 곤은 전부 다 건태는 전부 다 양이 되는 거죠. 두 개의 태. 그죠? 이태가 된다. 그러니까 건태는 태 양이 되고 간, 곤이라고 하는 것은 태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태를 낳는 것이고 그러므로 천지사상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 진, 손, 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께와 진께는 소음이 되죠. 그 다음에 손께와 감께는 이 두 번째가 다 양이니까 이것은 소양입니다. 그래서 이 소에서 나오고 그죠? 두 개의 소양 소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그래서 지의 사상이라 라고 해서 이제 소광절이 지지사생 사상 그 다음에 하늘의 사상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눈 겁니다. 그 다음에 팔괘상착이 후에 만물이 생언하나니라. 팔괘상착이 후에 8개가 서로 섞인 뒤에야 만물이 생한다. 다 공자의 주역에 근거하신 것이지 이 학자들이 홀로 뚝 떼어서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팔괘상착, 팔괘상탕이라 라는 말이 이제 개사전에 나오는데요. 바로 이제 주자가 그 8개가 서로 섞이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64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물이 생겨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그것을 쭉 설명한 것이 이제 그 밑에 주자의 설인데 일개의 한 위에 각각이 8개가 더해져서 그런 상간착하니 서로 간의 사이에서 섞이니 곧 64개 성이라 64개가 이루어지니라. 연이나 제3요 상교 즉 그래서 제3효가 서로 사귀면은 그 다음에 제4효지 일기 이루어 일기 이루하니 그죠? 제4효의 일기 이루를 낳으니 어시의 일기 이루가 강류 사괴지 제4효하고 그죠? 각각이 제4괴의 제4효가 되는 것이고 사괴는 이름 없는 거죠. 이제 양에 해당되니까. 그리고 아래로 각각의 3효 또한 분 나뉘어서 그래서 16위가 되고 제4효가 또 역시 사로 생겨서 뭐냐면 제5효의 제1기 1호를 낳고 그 다음에 어시의 1기 1호가 각위 2개지 제5효 하여 그죠? 각각이 또 두 개의 제5효를 5효가 되니 아래로 4효 분위 그죠? 이 4효가 나뉘어서 역시 36개가 되느니라. 아니 32가 되고 그 다음에 제5효가 또 역시 서로 사귀면서 제6효의 1기 1호를 낳고 그 다음에 1기 1호가 각각이 다시 1개의 제6효가 되니 그러니까 아래의 5효가 또한 나뉘어져서 바로 64개가 되는 것이니 이것이 다 8개가 상탕이라고 했나요? 8개가 상승 8개가 계속 서로 올라가고 올라가면서 64개가 되는 것이니 이 3획 이상 그죠? 3획의 이상의 위에다가 그죠? 뭐냐면 셋이 각각이 한 배씩 하여서 바로 6획에 이르는 것이니 곧 이것이 3획 역, 가, 일배의 괴체 횡분하여 역위 64개의라.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앞에서 소광절이 얘기했던 3획계라고 하는 것은 또한 각각이 한 배씩 다 더하여서 괴체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옆으로 계속 나뉘어지면서 64개가 된다라고 하는 일생이법에 근거한 그 소자의 그 이론을 주자가 이와 같이 상세하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수, 수도나 그죠? 이 두 개의 수가 모름지기 길은 다르지만은 그죠? 길은 다르지만 분략이 회하니 그죠? 간략히 하여서 하나로 묶어서 모이지는 않지만은 그죠? 묶여서 모이지는 않지만은 다 각각이 다 그죠? 각각의 길을 달리 가기는 하지만은 여합부절이니 그죠? 마치 부절을 합한 것과 같으니 불차 호리하고 조금도 그죠? 호리라고 하는 털끝만큼의 차이도 나지 아니하니 정시 역지 묘천이라. 이것이 바로 이것이 주역의 신묘한 그 곳이라
묘차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이러한 까닭으로 다시 또 설명하는 겁니다. 1분이 2가 되고 하나가 나뉘어서 둘이 되고 2분이 4하고 4분이 8이 되고 8분이 16이 되고 16분이 32가 되고 32분이 64가 되니 바로 유근지 유간이라 그죠? 마치 뿌리에서 줄기를 두는 것과 같으니라 그죠? 줄 같고 그 다음에 간지 유지하여 줄기가 아니 뭐죠? 줄기가 가지를 두고 가지를 두어서 유지하여 유대즉 유소하고 그 더욱 커지면 또 더욱 작아지고 그러니까 더욱 커진다 그러면 그 속으로 들어가면 더욱 더 작은 것들이 세밀한 것들이 있는 것이고 유세밀적 더욱 세밀해지면 유번 그죠? 더욱 더 번성하니 시고로 건지 분지하고 그래서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여기서 나오겠죠. 그래서 건이 분지하고 건으로서 나뉘고 곤이 흡지 곤으로서 다 화합하는 것 거두어들이는 것이니 거두어들이고 뇌의 장지 우레로서 자라나게 하고 손으로서 그 다음에 흩고 그죠 소멸하게 하는 것이고 소멸하는 것이니 이거는 각 그 괴의 의미에 대해서 공자가 이 표현하신 말씀드립니다. 각 괴 건이라라고 하는 것은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하에서 다 각각이 그 곳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으로서 나누는 것이고 하늘로서 뭘 나눠요? 낮과 밤을 나누는 거죠. 낮과 밤이 나누고 사계가 나눠지고 곤이라라고 하는 것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흡한다 이렇게 표현했고 우레라라고 하는 것은 장남기가 되고 봄이 되는 거죠. 봄이 되니까 만물을 다 고동시켜서 자라게 하는 것이고 바람이라라고 하는 것은 불어가지고 그죠 이렇게 흩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소지하게 하고 소멸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또 장즉 분하고 그러면 아까 장이라라고 하는 것은 네 개로 표현했습니다. 자란다 그러면 자라면 또 어떻게 돼요? 나눠지는 거죠. 나눠지면은 그 다음에 이게 소멸하게 되고 소멸하면은 다 어떻게 되나 땅속으로 다 들어간다 흡하느니라. 그래서 건곤이 정리하라 건곤이 바로 위를 정하는 것이라 표현했고 진소는 건곤이 위를 정함에 진소는 한 번 사귄 것이고 그래서 하늘과 땅이 각각 한 번 사귀어서 바로 그 장남을 낳고 소남을 낳는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자, 이 내용은 그 공자가 어디에서 표현했냐면 설계전 제4장인가요? 설계전 제4 아니 설계전 제10장 아까 57쪽에 보면은 57쪽 58쪽 맨 위에 지금 여기 보면은 진과 손이 한 번 사귀고 태와 이꾀와 감꾀는 두 번 사귀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본래는 1색, 2색, 3색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한 번 찾고 두 번 찾고 하는 것인데요. 그 58쪽 맨 위에 보면은 자 뭐라고 되면 거는 천녀라 고로 칭호 부요 아비라 부르고 고는 지하라 고로 칭 모요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라 칭하고 그냥 하늘과 땅 그러면은 서로 간에 사귀는 관계를 참 얘기하기가 참 힘드니까 그것을 이제 곤귀에서는 우리가 천자문에 나오는 천지현황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서로 사귀는 것을 천지현황 개념으로 표현하는데 그냥 하늘과 땅을 두고 사귄다 표현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공자가 이것을 뭐냐면 사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인데 그러므로 뭐라고 부르냐 아버지라 이렇게 일컫고 아버지로 일컫는 것이고 땅은 지니까 고는 지니까 그러므로 어머니라 일컫고 그러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사귀는 거잖아요. 그죠? 남녀가 일정 때가 돼서 결혼해서 이른바해서 남녀 교합이 되니까 먼저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귀어서 그러면 진이라라고 하는 것은 일색이 되는 거죠. 한번 찾아서 다시 말해서 부모와 아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번 음양 합궁을 해가지고 처음에 나오면은 그게 지는 양이니까 그저 장남이 되고 이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사귀어서 그러면 그저 첫 번째 낳는 딸은 그저 손이 되니까 그래서 하늘과 땅이 사귀어서 제일 먼저 양을 낳는다. 그걸 일색이라 표현해서 이건 장남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사귀었다. 두 번 사귄 게 아니죠.
어쨌든 처음에서 한 번 다 남녀 교합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게 밑에 먼저 양이면은 장남이 되고 음이면은 뭐가 돼요? 장녀가 되고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요런 경우는 자, 두 번 사귄 거죠. 그 다음에 요거 두 번 사귄 거죠. 제3기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 사귄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나오거나 요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3기요. 두 번 사귄 것이요. 두 번 찾은 거. 색자. 찾을 색자. 이렇게 돼야 되죠. 제색 맞나요? 갑자기 글자가. 원래가 맞네. 녹음상 원래 그냥 자연스럽게 써야맞는데 제색. 그 다음에 요거는 3색이 되는 거죠. 세 번째가 되니까 그래서 3색이라 표현했는데 거기는 그냥 이것저것 다 줄이고 어떻게 돼요? 거듭거듭 사귀었다라고는 제교 개념으로 나머지를 표현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초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서로 사귀어서 뭐를 하느냐? 초교. 첫 번째 낳는 자식이 뭐 아들 아니면 장남 아니면 장녀겠죠. 그죠? 그 다음에 거듭거듭해서 중녀, 소녀, 그 다음에 중남, 소녀. 그래서 거기서는 지금 제교라는 걸로 그냥 다 뭉뚱그렸는데 다시 56쪽입니다. 56쪽. 자, 앞에서부터 네 번째 줄이 되는 거죠. 네 번째 줄 아래쪽에 보면 건곤 정위에 그러면 건곤이 위를 정함에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죠? 한 집안에 이제 어른으로서 딱 남녀가 이제 한 가정을 꾸림에 이렇게도 표현하겠죠. 그래서 진과 소는 일교야요. 한 번 사귀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설계전 10장에 나오는 일색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남과 장녀를 낳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진감간 그래서 두 번 사귄 것은 두 번 사귄 것은 뭐가 되나요? 감계와 이계가 되겠죠. 택계와 간계는 세 번 사귄 거죠. 그런데 어쨌든 거듭거듭 사귀었다. 그래서 제교라는 걸로 다 뭉뚱거린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전 10장으로 표현하자면은 2색과 3색이 되는 것이죠. 3색이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지는 양소의 상다야라. 지는 그래서 처음 사귀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처음 사귀고 어머니가 사귀면서 양이 조금이고 음이 오히려 많은 것이고 그렇죠? 양 3획 가운데 그 다음에 소는 음이 적고 양이 오히려 많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태와 리라고 하는 것은 그죠? 태와 리라고 하는 것은 양이 침달아 점점 스며들어. 택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디 갔나요? 여기 되고 이괴라 그런 것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양이 속으로 이렇게 스며들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스며들어서 많아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감계와 간계라고 하는 것은 자 음이 점점 많아진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이렇게도 표현한 말이라. 그 다음에 옥제 호시 왈 진이라고 하는 것은 장의 시작이요. 그죠? 어른의 시작이요. 그래서 뇌의 동지하라. 우레로서 움직이는 것이고 왜냐면 첫 번째니까 그죠? 첫 번째니까 이제 어른이 돼가는 시작이 되고 자라나는 시작이고 그래서 우레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다 고동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태 그 다음에 저 이태를 쭉 밟아 나가면서 그 다음에 건에 이르면은 장지극하니 이것이 음양의 나눔의 한계라. 무슨 소린지 이거 보이나요? 후천파 요거 시작하는 거죠. 지금 64개를 시작하는데 가만히 보면 뭐가 돼요? 진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연목괴가 불괴가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연목괴가 되고 그 다음에 건괴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64개 방언도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건 원래 이게 하도 수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64개 어떻게 붙느냐 하면 만약 우리가 외울 때는 일건천, 이태태, 삼리화, 사진뇌 이렇게 붙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작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점점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장이라 표현한 거죠. 자라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라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레가 땅속에서 우릉우릉 하면서 만물을 고동시키는 거죠. 고동시키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가면서 양이 점점 많아진다 이렇게 돼 있죠. 침달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다 했다? 여기서 다 했다. 그러니까 자라나는 과정을 보니까 여기서 다 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가 바로 뭐냐면 음과 양을 나누는, 그죠? 이쪽이 양이 되고 음이 나누는, 그래서 양과 음을 나누는 뭐다? 한계점이다, 한이다, 경계라 이렇게 표현했죠? 경계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다시 작은 줄로 쭉 들어가면은, 그래서 뇌하고 음양의 쭉 가고 거는 장지의 극이니, 그죠? 찾으셨나요? 거기 그 앞에서 나오는 그 중간 줄에, 그죠? 중간 크기의 글자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하고 음소이 양상다해라 그 옆으로 가면은 조그마한 것이 건즉 장지, 그죠? 그래서 건인즉 바로 어떻게 되냐? 장의 극이요, 그죠? 자라남의 극이 되고, 그래서 위 음양지 분한이라, 그죠? 음과 양을 나누는 바로 한계가 되느니라, 경계가 되느니라 이렇게도 표현했죠. 이게 전부 다 말 배우기예요 지금. 어떻게 표현하냐, 말 배우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건이 군지하라. 그래서 하늘이라는 것이 뭐가 된다? 군주가 된다라는 거죠. 음양을 이렇게 놔서 양쪽을 다 주관하는 거니까, 그래서 군지가 된다. 임금은 그래서 건을 바로 군주로 둔다 이렇게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손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하는 것이라 표현했으니까, 손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위로 이제 쭉 64개가 다 되잖아요. 그죠? 이제 요거, 이 64, 요 가운 거를 가운데 간략하게 이렇게 쪼개보자 이 소리예요. 쪼개보면은, 원래 이제 요 모양이니까, 그럼 소멸하는 것이라면 다 자랐던 것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음은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그죠? 밑에서부터, 속에서부터 쭉 줄어드는 겁니다. 자, 가을이 되면은 바람이 어디서부터 들어와요? 나무 속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조금씩 단풍 나오잖아요. 그죠? 속에서부터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손자는 소지 신이 이렇게 되죠. 소멸하는 것에 점점 사라지는 것의 시작이니, 그래서 공자가 뭐냐면 풍이 산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람으로써 자 모든 것을 흩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자,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이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전부 공자님 말씀입니다. 57쪽 작은 책, 이거 57쪽 보세요. 57쪽에 설계전 제4장 찾으셨나요? 57쪽에 설계전 제4장. 여러분들 제가 58쪽이에요. 설계전 제4장. 거기 보면은 뇌지 동지코 찾으셨나요? 크게 읽어보세요. 뇌지 동지코, 풍리 산지코, 우이 윤지코, 일이 헌지코, 간이 지지코, 열이 태열지코, 태열지코, 건이 군지코, 곤이 장지하니라 라고 하는 그 8개의 덕성작용, 다시 말해서 선천팔계, 그죠? 선우천팔계의 그 덕성작용을 표현하는데, 우레로서 고동하고, 그 다음에 바람으로서 흩고, 비로서 만물을 축축히 적시고, 해로서 만물을 말리고, 그 다음에 간으로서 그치게 하고, 태로서 기쁘게 하고, 임금으로서 주관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주관하고 곤으로서 다 감추느니라 이 표현을 쓴 겁니다. 그죠? 그 표현을 지금 여기에다가 그 선천팔계의 상호작용과 그 다음에 후천팔계의 그 작용까지를 다 뭉뚱그려서 표현한 건데요. 지금 얘기하는 다시 돌아갑니다. 56쪽으로. 그 앞에서 다섯 번째 줄, 중글자의 다섯 번째 줄 맨 아래가 되는 둥글자의 그 옆에, 그죠? 음침 다야라 옆에 손자는 소지 신이 바로 풍지산지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역감간, 그래서 감간을 쭉 이렇게 해서 차례대로 나아가서, 그러니까 감간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죠. 손께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감께가 나오고 간께가 되고 그 다음에 곤께가 되는 거죠. 원방도도 이렇게 해서 쭉 64개 펼쳐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쭉 나간다면은 점차 소지극 되는 거죠. 사라지는 것이 다 극하해서 곤괴가 되면 64개 딱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속이 완전히 텅 비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비게 되는 것이니, 그래서 이것을 뭐라냐, 순음지
흡취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순음이 모든 것을 다 그 다음에 모아서 거둬들여서 그죠 모으는 것이라 다 합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자 그래서 하나 봅시다. 다 합하는 것이라 그래서 요 계명이 뭐예요? 요 계명이 자 곤괴가 되고 곤괴라는 걸 잘 보면은 땅이 되는데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만물을 다 받아 이게 자궁 개념이라 그랬죠. 여자의 자궁이라 표현해서 만물을 받아들여서 일정 배태시켰다.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양기운을 받아들여서 때가 되면 다시 내는 것이 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다 만물을 다 펴게한다 이런 거죠. 펴게한다. 속에 감춰진 건 안 보이니까 다 핀 것은 다 보이니까 곤이라 표현했고 자 1년 12달로 표현할 때 이걸 뭐라 그랬어요? 해월이라 그랬죠. 해월이라 라고 하는 이 해자 자체가 저 위에 하늘로부터 기운을 받는데 이게 전부 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6획이 다 비어있다 라는 걸 표현하고 다 비어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할 수가 있어요?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래서 비었으니까 뭐가 돼요? 아이 해자에서 자가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다 비어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지뢰복해서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양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 그러니까 해월과 자월 내가 비어있으니까 양을 받아들여서 자식을 낳는 거죠. 아이 해자. 글자가 전부 이원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원리 모르고 뭐 이거 뭐 아이 해자니까 이거는 의미고요. 이거는 뭐 뜻이고요. 이런 10%만 맞아요. 그거는 10%가 근데 원리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아 세상 요 글자 하나에도 주역의 원리가 고스란히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가에서 표현하는 것이 먼지 티끌 하나 속에서도 다 우주가 있다라는 표현도 그렇게 되고 이제 너무 아득하니까 단계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음지 합이라 음양 점점에서 음악 합하니 합이니 그래서 곤이 장지하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설계전 제4장의 이야기를 들어서 바로 소강절의 얘기를 이와 같이 쭉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설계전이다 계사전이다 그냥 보려면 이거 무지무지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쭉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공자의 계사전부터 쭉 훑어나가면 쉽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 설명들을 먼저 이렇게 보아 나가는 겁니다. 차 소위 장즉 이거 이렇게 해서 잘하는 바라고 하는 것은 잘한다면은 결국은 분 나뉘어지고 그죠? 다 잘하면 여기서 나뉘어지죠.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 생활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나중에 자식이 다 잘하면 어떻게 돼요? 분가시키는 거죠. 분가시키면 각각이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 분가시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소멸하죠. 우리는 그 죽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또 나와서 또 이렇게 하다가 계속 이렇게 돼. 그 바로 음양의 영어 소식의 이치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도 표현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소직 극한 했고 이것이 바로 그 잘하면은 분하고 분즉 소하고 그죠? 소즉 흡하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 어디로 들어가요? 땅속으로 다 합해지는 거죠. 다 우리가 무엇이 되어서 만나랴? 무엇이 되어서 만납니다. 시에서 노래에서 대중가요에 이거 유명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아 저기 되게 그 노래 중에 하나 제가 노래는 참 잘 모르는데요. 아짜다 듣는 노래가 있는데 한영의 상사와 서로가 서로를 보지 못하다가 이쪽하고 이쪽은 절대로 볼 일이 없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보지 못하다가 우리 무엇이 되시 다시 만나랴? 물이 되어서 다시 만난다 이 표현을 했어요. 야 저는 그 가사를 들으면서 야 이렇게 철학적인 가사가 있나? 그죠? 상사화라는 게 하나 꽃을 피우고 꽃이 다 죽고 나면은 그죠? 분해서 흐트러지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줄기가 나오고 그 줄기가 다시 흩어져서 어떻게 돼?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땅속으로 들어가서 사라지면서 그냥 모이는 거죠. 근데 무엇이 되어서 만나? 물이 되어서 만난다 이 표현했습니다. 다 그냥 먼지가 되어서 만난다가 아니라 기가 막힌 주역의 이치라서 이 노래가 있나? 한영의 상사화 꼭 들어보세요. 상사화 굉장히 철학적인 노래예요. 그래서 소즉 그래 합즉 그리고 나뉘어지고 소즉 그래가 합하고 그 다음에 합하면 어떻게 돼요?
그 물이라고 하는, 그죠? 우리가 물로 해서 다시 만났다라고 하는 건 물이 있어야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돼요? 회복되는 거죠? 장입니다. 그 복이죠. 회복한다라고 흡즉, 복하고, 그리고 회복하여서 그 다음에 자라나고, 그러면서 자라나면서 이것이 계속 어떻게 된다? 순환하면서 무단야라 이렇게 되나요? 그죠? 서로 간에 끝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끝인가 싶었더니 우리 뭐라 그랬어요? 끝인가 싶었더니 다시 시작한다 라고 하는 거죠. 종즉 유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단이라고 할 때 단자가 뭐예요? 우리가 끄트머리라고는 하지만 또 뭐예요? 첫머리가 되는 거죠. 처음 단이 되고 끝단 그랬습니다. 이 단이라는 말, 우리말의 순 끄트머리, 끝머리, 한자로 표현하면 종즉유시,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냥 단, 이렇게 글자도 더 줄이면 뭐다? 요렇게 된다 그랬죠. 다 통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단야라. 그 다음에 그래서 건은 지양야요. 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한 양이고, 지극한 양이니 양을 다한 것이니 이렇게 돼. 지극한 양이니 거상이 임하라. 그런데 지극한 양인데 하늘이란 저 위인데 위에 거처하면서 그래서 아래로 임하느니라. 그러므로 군이고, 임금이라는 게 가장 지극히 높은 자리에 계시지만 항상 어떻게 돼요? 백성들에게 임해야 되죠. 백성들한테 임하지 않는다면 그 군주 어떻게 돼요? 쫓겨납니다. 하늘이 저 위에 있지만 우리한테 밝은 빛을 내려주니까 아차 하면은 그죠? 하느님 찾으면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하느님이 저 위에 있으면서 멋대로 한다 그러면은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별 의미도 없을 것이고, 그러나 하늘이 다 모든 것을 내려서 주관하기 때문에 군주 개념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태지 양, 그죠? 진꾀, 이꾀, 태꾀의 그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건을 얻어서 유소 군제하고, 그래서 임금의 그죠? 재상이 되는 바이고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서 그 진리 태가 태의 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선천팔괴 요 내용으로 표현하는 거죠. 진괴, 택괴, 이괴 요걸 표현하는 겁니다. 선천팔괴의 개념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다 누가 되느냐? 여기가 되고 임금님이 시키는 뭐가 돼요? 재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상상자라고 할 때도 서로 볼 쌍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양기운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하늘에 있는 이 군주를 도와서 이게 아침에 해가 뜨는 때가 되는 거죠. 해가 뜨는 때 이른 봄에 두루두루 만물의 쌍눈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니까 비로소 볼 수 있는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로소 자라나는 것들을 보고 하늘을 돕는다. 그래서 재상 개념으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군제가 임금의 재상이 되는 바이고, 그 다음에 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음야라, 지극한 양이라, 음을 다한 것이라 라고 하는데, 땅은 거하, 가장 아랫자리에 거처하면서 모든 것을 다 포괄해 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안아주는 겁니다. 다 싹 감싸 안으니, 감싸 안고 마치느니라. 그러므로 장이라, 그죠? 그래서 장이라, 모든 것을 감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선천팔궤도의 그 뭐예요? 오른쪽 방향에 있는 손괴와 감괴와 간의 그죠? 간의 음으로서, 간의 음은 바로 득곤, 그죠? 음이 바로 곤을 얻어서 유속이 숙이라. 그래서 다 돌아가서 뭐냐면은 잠자는, 그죠? 숙소로 다 돌아가는 곳이, 돌아감이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숙소로 돌아감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다 처소로 돌아간다. 가을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이죠. 연이나 위건지 분지즉, 그러나 건으로서 나눈다면은 동이양자, 건으로서 나누면은 바로 움직이면서 양이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을 그래서 주관한다는 건이 되는 것이고, 건으로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정의 음자는 그래서 고요하면서도 음이라는 것은 또 뭐냐면은 이 또한 건이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요하면서도 음이란 건이니 바로 건실분 음양, 그죠? 하늘이라고 하는 지극히 고요한 가운데에서 다시 또 움직이는 것이니까 건은 실지로, 그죠? 음양을 나누면서 그래서 주관하지, 군제, 그죠? 임금으로서 주관하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것은
두루두루 만물을 주재하는, 그래서 하느님 개념으로 표현하고, 그래서 이제 만물을 주재한다라고 할 때는 건이라 표현했고, 그래서 또 말하기를 건고는 이 음양지 순이니, 건과 곤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순이죠. 건이라라고 하는 것은 순양으로 이루어진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곤이라라고 하는 것은 순음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순음양지라, 그죠? 음양의 순수함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음양의 순수함으로써 정상하지 위하고, 그죠? 상하의 위치를 정하고, 그 다음에 진일교, 그죠? 진은 한 번 사귄 것이고, 태리는 바로 재교하니, 아까 나왔던 그 내용을 간략하게 표현했습니다. 다 유일량지 교, 그죠? 한 양이 사귐으로써, 그죠? 한 양이 사귐으로써 말미암아 지이양지 교, 그죠? 두 양에까지 이르는 것이고, 태와 이는 다 이 양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는 일교, 한 번 사귀고, 그 다음에 감과 간은 재교하는데 두 번 사귀는 것이니 유일름지 교, 하나의 음을 사귐으로써, 하나의 음을 사귐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두 음에 이르는 것, 두 음의 사귐에 이르는 것이라. 그러므로 초교의 진즈, 그죠? 처음 사귀어서 진이 되면은 오히려 양이 오히려 많아지고, 재교의 이태즉 두 번 사귀어서 이익괴가 되고 택괴가 되면은 양이 또 점점 많아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음양 관계로 지금 나눠서 표현을 한 겁니다. 좌양 우음 개념으로 지금 나눈 거죠. 이거 선천. 그 다음에 초교의 손, 처음 사귀어서 손이 되면은 음이 모름지기 많지만은, 그 다음에 영역에서, 그죠? 영역에서 두 번 사귀면은 감깨와 간깨가 되는데 음이 오히려 점점 많아지는 것이라 라고 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냐면 이치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왜 이런가 라고 하는 것을 쭉 살펴야 되는 거죠. 내친 김에 그냥 좀 쉬었다 좀 더 할까요? 일찍 가셔야 되나? 좀 쉬었다 합시다.